한방토크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 주제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은 턱관절 치료를 받고 나서 눈이 침침한 증상이 좋아지고 전신 척추 증상이 함께 좋아진 실제 치료 사례를 예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치료 사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이제 매일 들으시는 기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택시 기사님. 예. 이분이 사모님을 이제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택시 기사님의 사모님 치료 사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아마 지금 또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예. 65세 여자분이시고요. 2012년 11월 29일 처음 치료를 시작해서 약 3개월간의 치료하고 그 후에 2, 3개월 정도 좀 더 치료를 더 하신 치료 사례입니다. 예. 어떤 증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본인이 적어주신 증상을 이제 살펴보면요. 예. 첫 번째로 이제 눈이 흐릿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60세 이상의 여자분들이 눈이 침침하다, 눈이 피곤하다, 눈이 시다, 바람 쐬면 눈물이 난다. 이렇게 눈 쪽의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눈의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두 번째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항상 피곤하다. 요즘에 또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항상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이 만성 피로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울증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은 10년 동안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인 관계와 사회생활을 기피하신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어깨와 등이 이렇게 활처럼 굽어 있었어요. 심하게 굽어 계셔가지고 첫날 오실 때 보니까 벌써 걸어 들어올 때 등과 어깨가 심하게 굽은 상태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목과 어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이 기사님 남편분 되시는 택시 기사님은 매일 들으시기 때문에 이 좌우 우리 몸의 균형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사모님이 똑바로 서 있을 때랑 걸을 때 보니까 오른쪽으로 자꾸 기울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본인 생각에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사님은 남편분께서는 왜 자꾸 오른쪽으로 기울어 서 있느냐, 그리고 걸을 때 왜 오른쪽으로 자꾸 기우느냐, 이게 사모님한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 이처럼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고요. 여섯 번째로는 허리가 걷다가 뜨끔하거나 하면은 걸을 수 없게 되고 허리가 아파져서 무릎까지 구부정하게 걷게 된다. 그러니까 허리 쪽 증상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왼쪽 손등과 손목이 시큰거려서 살림을 하기 힘들 때가 많다. 이처럼 우울증, 눈의 침침함, 눈의 피로, 만성 피로, 그 등과 어깨가 굽고 몸이 오른쪽으로, 척추가 오른쪽으로 휘어 있고 처져 있고 손목, 허리 아프고 무릎까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눈의 증상과 전신 척추의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눈이 침침하니까 안과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척추도 안 좋으니까 척추를 치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분명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남편분 되신 택시 기사님께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눈만 좀 침침한 거 해결을 하는 걸 목표로 가보자, 이렇게 설득해서 오셨다 그래요. 예. 사모님이 이제 안 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눈으로 목표를 잡고 치료를 해보자, 눈만 좀 밝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설득해서 모시고 오셨어요. 그게 이제 작년인데, 이분 첫날 치료실에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이제 자세가 완전히 구부정하게 어깨하고 등이 앞으로 굽어 계셨죠. 그러니까 걸어오는 자세만 봐도 척추가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첫날 이제 전신 엑스레이와 턱관절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목은 심각한 일자목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의 목은 옆에서 봤을 때 예쁘게 이렇게 구부러진 C자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자목으로 바짝 서 있었고, 엑스레이상으로도 실제로 척추가 왼쪽은 올라가 있고 오른쪽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어깨선은 위로 올라가 있고 오른쪽 어깨는 엑스레이상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개골도 한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그리고 등뼈도 한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옆에서 찍은 등뼈 사진을 보니까 뒤로 볼록하게 후만됐다 그래요. 카이포시스라 그래서
흉추 후만입니다. 그러니까 등이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굽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척추가 실제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눈은 경추 2번에서 시신경이 연관되어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눈에 관련된 증상은 경추 2번을 제자리로 집어넣으면 눈의 증상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눈이 피곤하다, 눈물이 난다, 바람을 쐬면 눈물이 나고 시다. 이렇게 눈의 여러 가지 증상들, 특히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진다고 하신 증상, 경추 2번을 제2치에다 집어넣으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추 2번을 집어넣는 게 턱관절이다. 그래서 턱관절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원했던 눈 증상은 경추 2번을 조절해주면 되는데 턱관절을 이용해서 경추 2번을 제2치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성 피로와 우울한 증상. 만성 피로한 건 뇌에서 느끼는 겁니다. 뇌에서 산소 공급과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뇌에서 피로감을 항상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만성 피로가 이 뇌의 문제도 있지만은 척추의 문제도 있어요. 사람이 50대, 60대 이후로 만성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노화 과정에서 오는 만성 피로인데 척추가 내려앉거나 척추가 휘거나 척추의 구조가 배열이 무너지면 24시간 피곤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사람 몸을 이고 다녀야 되는데 싣고 다니는 게 척추인데 철근이 있고 시멘트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할 때 철근, 중심에 있는 철근은 척추고요. 우리 몸과 살은 시멘트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심이 휘면은 시멘트를 들고 다니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걸어 다니고 서 있는 게 힘들어지고 자꾸 앉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자꾸 앉을 자리를 찾게 되고요. 걷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걸 원하게 되죠. 그래서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추 1번 뇌로 올라가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경추 1번을 제2치에 집어넣고 척추를 좋아지게 하니까 만성 피로가 없어지죠. 그리고 우울증이란 거는 이 만성 피로가 지속되면요. 몸이 개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경추 1번이 계속 틀어져 있으면은 뇌신경에 영향을 줘서 기분이 나빠져요. 자꾸 다운되고 침체됩니다.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고 활력이 없어지는데 우울증이 그러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추 1번과 척추를 좋아지게 하면은 우울증이 좋아지고 만성 피로가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만성 피로라는 것은 결국 뇌로 올라가는 통로가 뚫려야 되고 척추가 똑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턱관절을 이용해서 경추와 척추를 똑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눈이 흐리게 보이는 증상, 만성 피로 증상은 결국 경추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손목과 손등의 통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손목과 손가락은 신경이 다 목에서 내려옵니다. 특히 예. 목뼈에 5번, 6번, 7번. 목뼈가 7개가 있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 목뼈가 특히 손가락 1번부터 5번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이분 뒷목 5번, 6번, 7번 인대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등이 굽고 목이 굽어 있어서 뒷목 이 5번, 6번, 7번 인대가 한 주먹 정도 뒤로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손목으로 내려간 신경이 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일하다가 손목이 아프거나 손등이 시리고 저리고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의외로 손목이나 손등, 손가락 쪽이 불편하셔서 저리거나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목 디스크로 인한 경우도 많고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뒷목을 치료해 주면은 손가락, 손목의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요. 목이 C자 커브로 예쁘게 원래 위치로 있으면은 손목과 손가락 쪽으로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 손가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뒷목뼈가 반드시 안 좋다. 그래서 뒷목뼈를 잡아주려면 턱관절을 이용해서 예쁘게 C자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앞서 증상을 쭉 이번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허리를 비롯한 척추 쪽에도 증상이 있었고, 무릎 쪽에도 이제 증상이 있었는데요. 예. 걷다가 허리가 뜨끔하면서 무릎이 이제 구부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릎 역시 허리에서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하고 골반이 좋지가 않아요. 예. 이것도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허리와 골반이 반듯하게 제2치에 있으면은 절대로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으로도 정리가 가능한 건데 이분은 척추의 좌우가 기울었죠. 남편분이 보실 때도 걸을 때 오른쪽으로 자꾸 기울고 서 있을 때도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그랬어요. 척추의 좌우가 틀어져 있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등과 목뼈가 뒤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척추가 앞뒤로 튀어나온 거는 집어넣어야 되고요. 좌우로 기울어 있는 거는 수평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등이 튀어나오신 분들은요. 흉추 교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등뼈를 직접적으로 집어넣는 교정이 있습니다. 턱관절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등뼈를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집어넣으면은 오래되신 분들은 물론 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만은 한 번씩 할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면서 등뼈가 펴집니다.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등뼈가 튀어나온 거는 똑바르게 들어가고 좌우로 기울어진 거는 좌우 수평을 턱관절을 이용해서 척추 전체를 골반까지 같이 잡아주면은 수평이 맞아지면서 경추, 흉추, 요추, 골반, 목뼈, 등뼈, 허리뼈, 엉덩이, 골반까지 수평이 맞아지고 제 위치로 다 들어가게 되면은 허리가 좋아지면서 무릎 쪽의 증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분은 그 간단한 원리거든요. 허리뼈가 좌우로 기울어진 거를 수평으로 맞춰주고, 예. 등뼈가 튀어나왔으니까 들어가게 해주고, 넣게 해주고, 예. 예. 그러니까 기울어진 거 수평으로 만들어주고, 튀어나온 거 집어넣어주고, 이게 턱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턱관절 치료가 뭐냐? 우리 몸을 원래 상태로 제 위치로 갖다 놓는 게 턱관절 치료입니다. 우리 사람 몸은 신기한 게요. 태어날 때 났었던 모양으로 갖다 놓으면은 병이 없어져요. 우리가 몸이 어떤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척추가 틀어지면은 오장육부도 위치가 바뀌면서 결국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제 위치로만 원래대로만 부모님이 주신 몸 상태 그대로 돌려놓는 게 턱관절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 위치로 집어넣으니까 경추 입원이 제 위치로 들어가면서 이분 치료 후기를 이제 3개월 끝나고 이제 써주셨는데 눈이 침침한 게 좋아졌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허리 쪽 증상도 좋아해서 다리 쪽, 무릎 쪽으로 나오던 불편감도 이제 없어지고 이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턱관절 치료 후에 좋아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은 치료 3개월 하신 후에 남편분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면서 잘 관리 받으면서 치료 받고 계시고 몇 주 전에도 한번 남편분이랑 같이 다녀가겠습니다. 부부 금술이 좋으셔서 제가 치료해 드린 다음에 경과도 아주 좋게 나왔고 지금은 얼굴 표정도 많이 밝아지시고 척추가 등이 펴지다 보니까 걸을 때도 훨씬 이전보다 경쾌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어깨 펴고 잘 걸으시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어서 오셨는데 이제 치료 후에는 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눈의 시력 감퇴, 그다음에 침침한 증상, 눈이 피곤하다 이런 눈의 증상도 좋아지고 척추 관련 증상도 좋아지고 이렇게 턱관절은 얼굴 쪽에 달려있는 눈, 코, 귀, 입의 증상을 좋아지게 하고 척추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눈의 증상 또는 코의 증상, 귀의 증상이 있으면서 척추에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턱관절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잡아주면 좋아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눈 침침함과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